여러분, 혹시 큐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암호화폐 시스템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날을 뜻합니다. 그 중심엔 바로 양자 컴퓨터라는 괴물 같은 기술이 있습니다. 구글 CEO 순다 피차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현재의 암호 기술을 무용지물로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기술이 왜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 그리고 암호화폐 전체에 핵폭탄급 위협이 되는 걸까요? 큐데이는 정말로 올까요? 그날이 오면 우리에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평소 쓰는 컴퓨터는 비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0 아니면 1, 이 두 개만 가지고 계산하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1번 해보고 안 되면 2번, 또 안 되면 3번,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시도해야 합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 다릅니다. 이 친구는 큐비트라는 걸 써요. 얘는 0이면서 동시에 1일 수 있고 심지어 중간 상태로도 존재할 수 있죠. 쉽게 비유 한번 들어볼게요. 컴퓨터가 수능 시험에서 사지선다 문제를 푼다고 해볼 때 보통 컴퓨터는 1번 찍어보고 틀리면 2번, 그 다음 3번, 이런 식일 겁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 1번부터 4번까지를 동시에 계산해보고 정답만 뽑아냅니다. 마치 모든 보기를 한꺼번에 풀어보고 정답만 남기는 느낌이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양자 컴퓨터가 여러 상태를 동시에 표현하고 계산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사람이 수천 년 걸려야 하는 문제도 양자 컴퓨터는 몇 분 만에 툭 하고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암호 기술은 너무 어려워서 못 푼다는 전제에 기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호 기술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이거 결국 암호 기술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내 지갑이 안전한 이유는 공개키, 개인키 구조 덕분이죠. 공개키는 남들한테 보여줘도 되는 주소, 쉽게 말해 계좌번호 같은 거고요. 개인키는 절대 누구한테도 보여주면 안 되는 비밀번호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컴퓨터 기준에선 공개키로 개인키를 알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수학적으로 어려운 계산이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전하다고 믿어왔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여기서 쇼어의 알고리즘이라는 무기를 꺼내듭니다. 이걸 사용하면 공개키에서 개인키 역산이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해 계좌번호만 알면 그 계좌의 비밀번호까지 알아낼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걸로 뭐 할까요? 당연히 비트코인 훔쳐가겠죠.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해지는 시점, 사람들은 그날을 Q데이, 즉 퀀텀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게 2050년쯤 먼 미래 얘기냐? 그게 아닙니다. 빠르면 2027년, 늦어도 2030년대 중반 안엔 올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지금 은행 계좌 같은 개인정보, 정보나 기업의 보안 문서 같은 데이터를 싹 모아서 나중에 양자 컴퓨터로 해킹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있습니다. 이걸 Harvest Now, Decrypt Later, 즉 지금 쌓아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털자 전략이라고 합니다. 지금 암호화된 데이터를 몽땅 수집해두고 양자 컴퓨터가 완성되면 그때 한꺼번에 해독하려는 전략이죠. 그래서 지금 암호화된 비트코인도 나중엔 다 털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그냥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 비트코인 망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은 아닙니다. 양자 컴퓨터는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계산 중간에 오차도 많고 제대로 된 성능을 내려면 필요한 큐비트 수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IBM은 2030년까지 10만 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구글은 예상보다 20배 적은 큐비트로도 기존 암호 깨는 게 가능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대부분은 빠르면 2027년, 늦어도 2035년 전후엔 위험 신호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기술이 천천히 점점 발전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짜잔하고 도약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정부, 기업, 학계가 이미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암호 기술을 양자 컴퓨터의 강한 방식으로 완전히 갈아엎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그걸 바로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줄여서 PQC라고 부릅니다. 미국 정부는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니스트라는 암호 표준 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3가지 PQC 알고리즘을 채택했습니다. 니스트는 이렇게 말하죠. 양자 컴퓨터는 오늘날의 공개키 암호 시스템 대부분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PQC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암호화폐 업계도 각자 방식으로 준비 중입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볼게요. 비트코인은 양자 컴퓨터 대비용 제한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변화를 엄청나게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구조입니다. 뭔가 바꾸려면 모든 커뮤니티가 동의해야 하고 그 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핵심 보안 기술인 기존의 방식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바꾸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사용자들이 다 따라오고 기존 주소를 새 주소로 바꾸는 데만 수개월에서 많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좀 더 유연한 편인데요. 계정 추상화라는 구조 덕분에 지갑 단위로 새로운 암호 기술을 실험하고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양자 컴퓨터의 강한 기술을 레이어 2에서 먼저 시험해보고 괜찮으면 메인넷에 도입하는 식으로 점진적이고 모듈화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양자 저항 기술들이 이더리움 로드맵에 포함되어 있죠. 이외에도 처음부터 양자 컴퓨터를 고려해서 만든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카르다노는 자체적으로 PQC를 연구하고 있고, 알고랜드는 팔콘 서명이라는 기술을 활용한 스테이트 프루프스라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공개했습니다. QRL이라는 프로젝트는 아예 XMSS라는 양자 공격에 강한 서명 구조를 씁니다.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각 프로젝트들은 저마다 실험적인 방법으로 Q-Day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현실이 된다면 이더리움을 포함한 모든 블록체인은 양자 저항 암호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양자 컴퓨터는 기존 암호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진짜 위협이고 업계는 양자 저항 암호 방식, 즉 PQC로 각자 실험적으로 대응 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자 컴퓨터 시대, 과연 암호화폐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